안녕하세요. CTA 호주 이민 컨설팅의 에이미 법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신청한 비자 도대체 언제 처리가 될까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 3년 동안 올해가 가장 비자 신청 처리가 되지 않는 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비자를 신청하셨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저희가 통상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이 신청서가 승인될 때까지의 총 기간을 처리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서를 꼼꼼히 준비를 해가지고 내면 딜레이 없이 신청서가 승인되겠죠. 만약에 중간에 호주 이민성에서 어떤 특정 서류를 요청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칙들까지는 아니더라도 표면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처리가 빠르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체로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빠른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회사인 경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회계적인 능력이 있는지도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런 점검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조금 더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에 비즈니스가 있을수록 비자 신청 처리가 빠르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지방 지역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셰프분과 쿡 이렇게 두 분을 각각 482와 1869 진행을 했었는데 다른 케이스보다도 가장 먼저 승인이 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크리티컬 섹터에 있는 직업군일수록 처리가 빠르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헬스 섹터에 계신 분들 중에 약사분들이라든지 차일드 케어에서 일하고 계시는 프리프라이머리 스쿨 티처 이런 직업군들은 처리가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셰프분들은 저희가 코비드 시절에 2022년 3년도에는 처리가 굉장히 빨랐었는데 작년부터 셰프분들을 크리티컬 섹터로 인식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빨랐던 직업군으로는 뭐 엔지니어라든지 트레이디 직업군들도 제법 빠른 편에 속합니다. 네 번째, 파트너가 있으면 처리가 느리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파트너분이 계신 분들은 파트너분들도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고 관계 증빙에 대한 서류를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함께 하시지만 서류만 잘 제출이 된다면 파트너가 있더라도 비자 신청이 의도적으로 느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싱글이던 파트너던 크게 처리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희가 작년 12월에 TSS 기존에 이제 비자가 없어지면서 SID 비자로 변경이 된 거 모두들 알고 계시죠?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SID보다도 작년에 12월 이전에 접수된 TSS 처리 기간이 굉장히 더 깁니다. 지금 제가 미디움 텀으로 프로세싱 타임 툴을 이용해서 한번 얼마나 걸릴지를 봤는데요. 이건 일반적인 처리 기간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 중에서 작년 7월부터 7, 8, 9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들이 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된 케이스들이 있어요. 기존에는 TSS 같은 경우에 뭐 두세 달이면 처리가 다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8개월까지도 프로세싱 처리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료 법무사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 다른 분들도 뭐 7월, 8월, 뭐 어떤 분들은 6월 접수권부터 아직도 결과를 못 받고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다는 그런 심경을 나타내 주셨어요. 방금 TSS가 이렇게 처리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비교적 빨리 처리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잠시 언급이 됐던 파마시스트, 약사분들이라든지
지방 지역의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계시는 셰프 또는 쿡분들, 그 다음에 서베잉 테크니션, 컨스트럭션 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environmental engineer도 그랬고 IT 프로페셔널도 그렇고 비교적 이런 직업군들에 한해서 비자 결정이 이미 다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7일부터 시행된 SID 처리 기간에 대해서 보자면 코어 스킬로 대부분 비자 신청이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툴에 의하면 한 2달 정도까지 처리 기간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도 정리된 케이스들 보면 2달 내지는 2달 반 정도 안에는 결정이 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스페셜리스트 스트림은 아시다시피 코어 스킬 스트림보다는 처리 기간이 굉장히 짧죠. 한 달 정도에는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1 비자가 좀 문제가 많았는데요. 작년 초에 1월, 2월 요때 접수하신 분들은 사실 191 영주권 비자를 한 달 내지 또는 2달 안에는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4월 또는 3월, 4월 이후부터는 이 처리 기간이 굉장히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6, 7개월 정도로 표시가 됐던 이 툴도 이민성에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늘리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자로 제가 검색을 했을 때는 191 비자가 대체로 1년 정도까지 걸린다. 이렇게 지금 툴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작년 중순 정도에 신청한 191 비자가 좀 제법 많은 편인데 아직까지도 뭔가 프로세스 상에서 업데이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 비자도 지금 신청하시고 나서 결과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예전에는 6개월 또는 6개월에서 8개월 사이 또는 그 전에 비자를 받으신 분이 많은 편이었는데 올해에는 제가 봤을 때 12개월은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처리 기간도 이민성에서 자의적으로 계속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리 기간이 오래 길어지게 된 비자로는 또 트레이닝 비자, 407 비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2-3달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 게 보편적이었는데 작년부터 기본적으로 6-7개월 정도는 기다리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트레이닝 비자의 접수율이 350%가 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비자가 안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졸업생 비자를 해야 되는데 영어 점수가 너무 올라서 영어 점수 마련을 못 하셨다든지 나이가 36세 이상이 되면서 나이 요구 조건에서 안 되는 케이스들, 그리고 졸업생 비자를 이미 가지신 분들은 호주 내에서 더 이상 학생 비자 신청이 안 되시고 관광 비자로 호주 내에 입국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학생 비자 진행이 안 되시고 이런 식으로 호주 내에서 비자를 신청할 옵션 자체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407 비자로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곳에서 지금 거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407 비자, 트레이닝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꼼꼼히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1년 이후까지 늘어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좀 마냥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1년 이후로 신청 기간이 훌쩍 지났다면 호주 신원조회, 호주 폴리스 클리어런스를 한번 다시 준비해 볼 것 같아요. 보통 신원조회 같은 경우에는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12개월까지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호주 폴리스 클리어런스를 신청해서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인당 거의 52불 정도면은 다시 신청이 가능하시니까요. 추후에 이민성에서 새로운 신원조회를 다시 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딜레이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저라면 미리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권고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비자 신청하시고 작년에 올해까지도 많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죠. 계속 마냥 기다려야 된다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저희들도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을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라면 보통 서포팅 레터를 주기적으로 제출을 해서 조금 어필을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이런 레터가 제출이 됐음에도 소용이 없다, 아직도 많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글로벌 피드백 유닛에 컴플레인은 좀 그렇고 서제션을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07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이미 12개월, 그러니까 10개월이 이미 지난 12개월 정도에 있다면 이게 지금 스탠다드 프로세싱 타임프레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때는 글로벌 피드백 유닛에 한번 폼을 제출을 해 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담당 부서가 있으면 담당 부서에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민성에서는 프로세싱 타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청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피드백은 주지 않는다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메일을 보낸 이후에 승인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방법을 고려는 해볼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비자 신청서 얼마나 걸릴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내 비자 이상이 있는 건가? 라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성공적인 비자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